자, 전기는 우리가 그 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에 이 궤도에 의해서 이 달이 돌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구 주변에 이 달이 도는데 요 달은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자기만의 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구도 자전을 해서 돌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와 달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구 가장 큰 게 지구하고 달인데 멀리서 봤을 때 이 모형을 봤더니 지구라는 이 핵심적인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그나마 작은 녀석인 달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힘을 두 개 가지고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첫 번째는 돌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전도 하고 있다는 거야. 자체 스핀을 돌고 있다는 거지. 이 말 이해했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가장 큰 영역에서 본다면 또 가장 작은 단위로 가봤더니 이 물질을 쪼개면은 각 이런 물질마다 뭐가 나오냐면 원자라는 게 나와요. 원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물질도 이 물질 따라서 이 칠판에 따라서 이 쇳덩어리에 따라서 다 원자의 구조는 다르겠죠? 당연히 물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을 다 쪼개면 가장 다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를 봤더니 이 보우라는 아저씨가 이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일 가운데 이 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핵 주변을 돌고 있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우의 원자 모형이라 그래요. 보우의 원자 모형.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가장 크게 봐도 이 모형이고 가장 작게 봐도 이 모형이야. 결국 크나 작으나 똑같은 이 원리로 의해서 모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핵이 중심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전자가 돌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전자 자체가 뭐 하고 있냐면 스핀을 하고 있어. 전자 자체가 돌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의 스핀 운동도 하고 있고 이 전자가 옆에서 이 궤도에 의해서 이 궤도에 의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궤도를 좀 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궤도는 핵이 있고 이렇게 궤도를 N1 이렇게 불러요. 또 그 바깥에 있는 녀석을 N2, 그 바깥에 있는 녀석을 N3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궤도가 몇 개이냐는 당연히 물질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일단 가장 심플한 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궤도가 1, 2, 3번으로 갔을 때 핵하고 가까운 녀석이 1번이고 멀수록 이렇게 2번, 3번이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에너지가 이 전자가 에너지라고 봤을 때요. 이 에너지에 더 에너지를 입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바깥으로 가요.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에너지를 입으면 이 녀석이 더 바깥으로 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에너지를 얻으면 뭐 간다고? 바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N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전자가. 그러면 자, 이 녀석이 결국 여기서 만약에 외부 에너지를 더 받았어요. 그럼 얘는 이 N3가 끝이야.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만약에 외부 에너지를 줬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줬다는 소리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녀석이 N2로 가고 여기에서도 또 뭘 얻으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얘가 일로 가는 거고 또 여기에서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얘가 온다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궤도를 이탈한 거죠. 궤도를 이탈한 거야. 자기 집을 나온 거죠. 그럼 자기 집을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이젠 더 이상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얘를 자유전자라 불러요.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원래 원자 자체에 뭐가 있어? 궤도가 있고 그 자기 집인 궤도에서만 뭐 해야 돼? 전자가 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었으니까 이 녀석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튀어나오게 되는 자유전자가 있는데 사실 이 자유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얘가 흐르면
이것 보고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유전자가 많이 있다 이런 소리겠죠. 자유전자가 없고 궤도에 있게 되면 당연히 전기는 흐를 수가 없죠. 이해되죠? 그럼 얼마나 많이 잘 튀어나갈 건데, 아니 조금만 줘도 그냥 튀어나가 버리네 하는 거를, 자 금방금방 줘도 튀어나가 버리네 하면은 이 녀석을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가 되는 거고, 아 얘는 아무리 에너지를 줘도 절대 안 튀어나가네 그러면 뭐가 돼요? 부도체가 되는 거고, 절연체라고도 하죠. 절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얘는 적당하게 주면은 튀어나가기도 하고 안 튀어나가기도 하네 그러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반트. 그러니까 도체는 뭐예요? 그만큼 자유전자의 흐름이 괜히 원활한 거예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금방금방 자유전자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기를 잘 흐른다고 하죠, 도체는. 그럼 우리가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 전기가 뭘 통하고 뭘 하려면 당연히 도체에서 해야 되겠죠. 도체가 전기가 흐르는 물체니까. 자, 그래서 잘 넘어오면 여기 있는 이제 전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E라고 하고요. 보통 이 전자가 이제 이 E가 있으면 지금 전자 한 개잖아요. 근데 당연히 물질에 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시킬 때 고기 357g만 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 고기 420g이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시켜요? 1인분이요 이렇게 하죠. 1인분이요 할 때는 보통 옆에 써져 있죠. 어떤 가게는 뭐 200g, 어떤 가게는 250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200g을 뭘로 봤어요? 우리는 1인분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전자도 이 그램처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갈 때도 막 살짝 뭐 살점을 살짝 해서 가지 않잖아. 그냥 200g이라는 걸 한 통으로 해서 팔잖아.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 전자가 한 개수를, 자 1.64에다가 10의 18승 개,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를 1.64 곱하기 10의 18승 개, 이거를 200g 보면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1쿨롱이라 부르는 거예요. 1쿨롱. 1쿨롱. 그러니까 1쿨롱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전하량의 개념이에요. 전하량. 전하 이게 아니고, 전하는 전기야, 전기. 전기량. 그렇잖아요. 전자가 몇 개? 1.64 곱하기 10의 18승 개만큼. 이게 뭐예요? 200g의 무게잖아요. 무게를 1인분 하듯이 여기 있는 1.64 곱하기 10의 18승 개만큼의 전자를 뭐라 부르자? 1쿨롱이라 부르자 라고 한 거예요. 1쿨롱.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지금 잘 정립해놔야 안 헷갈려요. 자, 쿨롱이라는 것은 뭐다? 전하량이다. 전기량이다. 그 전자 개수의 양의 의미를 말해요. 양. 이해되셨죠? 양이에요. 양의 개념이에요. 얼마나 많냐? 그러면 1쿨롱, 2쿨롱, 3쿨롱이라는 거는 이해되시죠? 200g, 400g, 600g 이런 그램의 이런 무게, 양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 이해되셨죠? 그럼 자 여기서 이 1쿨롱이 만약에 1쿨롱을 1초 동안,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 이 전하량을 이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양의 개념을 시간으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쿨롱을 1초 동안, 1쿨롱이 1초 동안에 흐른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1암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1암페어라는 거야. 중요해. 암페어와 쿨롱은 다른 개념이에요. 쿨롱은 양의 개념이고, 얘는 무슨 개념이야? 질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1암페어, 2암페어라는 거는 이 전기가 1초 동안에 흐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1쿨롱이 있고 10쿨롱이 있어. 뭐가 더 커요? 당연히 10쿨롱이 크죠. 근데 이 1쿨롱은 자 1초 동안에 가는 거예요. 얘는 10년 동안 10쿨롱 지나가. 그럼 질적인 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쿨록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한다고? 암페어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암페어가 무슨 개념? 질적인 개념이다. 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를 사실은 세기라 그러겠죠. 초당 흐르는 양이 얼마나 많냐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페어는 쿨롱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같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서 시간당 1쿨롱이 지나가는 거를 1암페어라고 한다. 그래서 1암페어의 개념이 이게 전류의 개념이다. 됐죠? 지금 이 말 이해했나? 1암페어.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1암페어는 사실 일상에 쓰는 거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자, 기본적인 핵과 이 주변 돌고 있는 전자 있잖아요. 요 자체는 이제 성질이 어떠냐면 기본적으로는 중성을 띠고 있어요. 중성.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모든 얘는 다 원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냥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이어야 서로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근데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핵 자체는 안에가 자, 요 안에는 플러스라는 개념하고 중성자라는 개념이 같이 있어.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루어져서 핵을 이루고 있어요. 핵 안에는 뭐가 있다고?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중성이 되려면 당연히 플러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여기가 이제 뭐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여길 전자라 부르겠죠? 그럼 원래는 이게 중성이 되려면 여기에는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사실 다 똑같아요. 이게 두 개 있으면 바깥에 두 개가 돌고 있고 전자도 양성자가 4개면 얘도 4개가 있어요. 중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날라갔어. 그러면 전자가 뺏겼으면 뭐만 남아요? 양성자만 남겠죠? 그렇죠? 이를 뺏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전기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뺏겼으니까요. 반대로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플러스보다 뭐가 더 많았어? 전자보다 많아졌으니까 자, 얘가 이렇게 편 헷갈리겠네. 전자가 나갔어. 전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원래 플러스에다가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얘를 음전기라 부르죠. 양전기라 할 수도 있고 양전하라 부를 수도 있어요. 또는 양극 또는 음극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바꿔지는 이유는 결국 여기 있는 전자가 잃었냐 얻었냐의 차이밖에 없어. 원래는 뭐 한다고? 원래는 중성이라고. 이 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원래 상태는 뭐라고요? 원래 상태는 중성이라고. 근데 사람이 변화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보통 다 변화를 싫어하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저도 3년 전에 교정을 했다가 3년 아니다 더 됐구나. 교정을 3년 했는데 원래는 앞니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튀어나왔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배 내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차는 뒤졌구나.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 교정 먼저 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3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끝나고 나면 저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된대요. 그걸 해야 된대 계속. 나는 교정만 하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그때 가서 뭘 차야 된다 하길래 찼어. 차고 나서 이제 병원에 나와가지고 막 학원을 오고 있는데 이제 문의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학원 문의 전화가.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연보 선생님입니다. 이게 된 거지. 이게 이걸 차니까 발음이 안 돼. 왜냐면 천장까지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뺐지. 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치아가. 물론 심하게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계속 다시 원래대로 자리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이렇게 장치를 다는 건데 이것처럼 원래 자연은 뭐 하고 싶다고? 원래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자, 그 말은 얘도 똑같아요. 자, 얘가 어쨌든 간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시 뭐 하고 싶어?
의사쌤이 이렇게 전자를 빼고 넣었는데 이제는 이게 됐어. 그럼 얘는 원래 자기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 음정이 다시 뭐가 되고 싶어 해? 다시 중성이 얘 가고 싶은 거. 얘는 얘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전자가 지금 왔잖아요. 왔고 얘는 뺏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자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전자는 어떻게 가고 싶어? 플러스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얘는 원래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고, 얘는 있던 게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전하의 흐름은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처음에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걸 모르고 그냥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공부를 한 거야. 이렇게 싹 알려줬어. 근데 뒤에 공부를 해보니까 뭐야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였네. 어떡하지? 다시 바꿔야 되나?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둘 다 쓰자 된 거예요. 둘 다 쓰자. 둘 다 표현을 쓰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고,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둘 다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전류가 나오면 뿔마야. 근데 전하는 마뿔이야. 알았죠? 이렇게 해서 흐른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전기가 두 개, 음극과 마이너스극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기가 흐를 때 마찰 전기라는 게 있어요. 마찰 전기는 전기가 멈춰 있으니까 정전기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동전기라고 전기가 흐르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자, 이 정전기의 개념, 이 마찰 전기는 이 개념에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손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책받침하고 손을 계속 이렇게 비볐어요. 이렇게.